현장에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다. 엽기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려 시도한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다. 때문에 경비대가 마을 주변에 방벽을 쳐서 방어를 하고 있었다. 과거 설치되었던 울타리만으론 부족하다 여겨져 두꺼운 방벽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 덕에 엽기들은 애꿎은 방벽만 두드리다가 경비대가 쏜 화살에 맞아 도망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현장은 생각보다 어수선했고 다들 동요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기령은 방벽 쪽 막루로 올라가 현장에 있던 경비대에게 상황을 물었다. 네, 부대장님. 평소처럼 경계를 하다가 엽기가 내려오는 걸 보고 경보를 울렸습니다. 다들 대비하고 있다가 엽기가 다가오자 쫓아내려고 활을 쐈는데 녀석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에 화살이 꽂히는 것에도 아랑곳 않고 방벽을 두들겨 대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말대로 엽기가 화살 따위는 무시한 채 미친 듯이 벽을 두들겨 대고 있었다. 평소 같아선 저 정도 공격이면 곧장 도망쳤을 텐데 왠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아니었다. 우선 녀석을 방벽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다음 불화살을 쏴서 쫓아낸다. 화살을 계속 퍼붓고 창을 든 자들은 나와 같이 방벽 안쪽에서 엽기놈을 공격한다. 기령 역시 막루에서 내려가 창을 챙겨들었다. 방벽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통해 공격을 할 수 있었다. 기령을 포함한 3명의 경비대는 구멍 너머로 보이는 엽기의 모습을 보며 창을 겨냥했다. 한 번에 찌른다. 준비해. 혹여나 과하게 공격해서 엽기가 죽기라도 한다면 골치가 아파지니 적당히 해야 했다. 엽기가 나타나면 최소한의 대응만 하면서 자신을 부르라 당부한 이유도 이런 이유였다. 아직이다. 조금 더 기다려. 좋아, 지금이다. 공격! 기령의 외침에 3개의 창이 구멍을 통해 엽기의 몸에 정확히 적중했다. 곧 엽기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엽기는 그대로 도망치는 대신 몸에 창이 박힌 채 더욱 격렬히 방벽을 공격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창을 수습해. 다시 공격한다. 창을 뽑아내고는 다시 한번 엽기에게 내질렀다. 그 순간 엽기가 방벽에서 물러났다. 불안감이 조금 가신 기령은 그대로 경비대에게 소리쳤다. 불화살을 준비해라! 방벽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심해서 녀석을 쫓아낸다! 이제 불화살 1-2발 정도만 맞춰서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내 기령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엽기가 달려옵니다! 막루에서 들리는 소리에 기령은 다급히 정신을 차리곤 구멍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엽기가 떨어진 건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공격을 위함이었다. 기령이 어떻게 반응하기도 전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방벽 파편들이 기령과 경비대를 덮쳐왔다. 방벽이 무너졌다! 당황한 기령이 파편들을 헤집고 나왔을 때 눈앞에 끔찍한 모습의 엽기가 포효하고 있었다. 온몸에 화살이 박혀있고 창에 찔린 곳에선 피와 체액이 마구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엽기는 건재했다. 게다가 당장이라도 모두를 죽일 것 같은 기세로 격렬하게 몸을 휘두르고 있었다. 처음 보는 모습에 기령은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신 차려!
모두 무기를 들고 역기를 둘러싸! 그때 멀리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무기를 뽑아든 경비대장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눈을 한 채 다가오고 있었다. 세 놈씩 짝을 지어서 역기를 둘러싸! 자기 짝 2명을 지키면서 공격하는 거다. 아까처럼 돌진할 것 같으면 억지로 막지 말고 이탈해서 피해. 나머지가 빠르게 따라붙어서 다시 대형을 만든다. 가까이 붙지 말고 막는 놈들은 활로 견제해. 순식간에 대형이 갖춰졌다. 기령 역시 재빨리 무기를 갖추고는 자세를 잡았다. 그간 훈련한 티가 나는 듯 경비대장이 명령하자 모두는 그걸 완벽히 해냈다. 멍청하긴 기껏 가르쳐놨더니만 부대장이란 놈이 그렇게 멍하니 자빠져 있으면 애들이 뭘 믿고 칼질을 하겠냐. 기령은 반박할 수 없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닥치자 빠릿하게 움직이기 어려웠다. 그에 반해 경비대장은 평소 한심한 모습과는 달리 말 그대로 장군과 같은 위엄을 보이고 있었다. 기령은 경비대장의 옆에서 무기를 빼어들고 역기를 둘러싸며 말했다. 이상합니다. 활도 쏘고 창도 써봤지만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비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대형을 이룬 경비대가 잘 막아내고 있었지만 역기는 어지간한 상처 따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며 격렬하게 공격을 해대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경비대에 큰 피해가 올 게 뻔했다. 이거 안 되겠네. 아무래도 죽여야겠어. 경비대장은 옆에 떨어져 있던 창을 집어 올리며 말했다. 죽이다니요. 왠지 모르지만 저놈에게는 무기가 안 통합니다. 게다가 역기를 죽였다간 마을의 역병이 안 통하긴. 넌 저게 안 통하는 걸로 보이냐? 뭐 이상하게 멀쩡하긴 하지만 아예 안 통하는 건 아니야. 이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문제는 상처가 깊어지면 더 격하게 지랄할 테니 순식간에 처리해야 한다고. 역병은 뭐 어떻게 되겠지? 역병에 뒤지나 역귀한테 뒤지나. 경비대장은 재빨리 앞으로 튀어나가며 소리쳤다. 모두 비켜! 그리곤 그대로 뛰어올라 역귀의 등에 창을 꽂아놓고 매달렸다. 역귀는 전에 없이 격렬한 저항을 했지만 경비대장은 악착같이 버티며 창을 더 깊게 쑤셔놓고는 한 손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격렬한 역기의 움직임에 그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경비대장은 한 손으로 창을 단단히 부여잡고 매달려 다른 한 손에 든 칼로 미친 듯이 역기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역기의 격렬한 움직임에 경비대장은 창을 놓치고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바닥을 한번 구른 경비대장이 재빨리 빠져나오려 했지만 온몸에 역귀의 체액을 뒤집어 쓴 탓에 미끄러워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역귀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경비대장의 다리를 잡아챈 역귀는 터무니없는 힘으로 경비대장의 몸에서 다리를 뽑아내버렸다. 이 망할 새끼가! 끔찍한 고통일 테지만 경비대장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욕설을 내뱉으며 한 손에 든 칼로 다시 한번 역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기령은 정신이 들었다. 대장님! 다들 공격! 놈을 죽여라! 이내 멍하니 있던 경비대들이 전부 달려들어 역기를 난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기령은 경비대장을 끌고 자리를 피했다. 얼마 안가 역기가 숨이 끊어졌는지
경비대원들에게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빨리도 온다. 게을러 터진 새끼가. 피를 흘리면서도 경비대장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툴툴거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대처했어야 하는데. 기령은 진심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었다. 경비대장은 이제 기운이 빠지는지 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비대장, 잘 해주었네. 자네가 마을을 지켜내었어. 이장은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서둘러야겠구만. 경비대장 자네를 이대로 보내버릴 수는 없으니 말일세. 그 말에 경비대장은 코웃음을 흘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기령이 자네가 좀 도와주겠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어서 준비하게. 예, 서둘러 치료를... 멍청아! 닥치고 특별전화 불러 모아! 기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경비대장이 말을 자르고 소리쳤다. 그 말에 당황한 기령이 고개를 들어 이장을 바라보자 이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역기가 사라졌네. 요즘 들어 역병이 많이 줄어들었다 해도 역기의 부재는 곤란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 경비대장이 다시 한번 마을을 위해 힘써줘야 할 듯하네. 기령은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늘 쓸모없다고 생각한 경비대장이었지만 오늘 모습을 보고는 생각을 막 바꾼 터였다. 경비대장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는 듯 말했다.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늘 마음에 안 들던 놈이 역기랑 싸우다 병신이 돼서 때마침 딱 필요한 재료가 생겼으니. 이장은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난 자네의 능력을 잘 알고 있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난 자네가 경비대장에 가장 잘 맞는 이라고 생각했지. 언젠간 모든 걸 바쳐 마을을 지킬 거란 것도 알고 있었어. 그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네. 다만 마을을 위해 자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남았으니 염치 없는 부탁을 하는 날 용서하게. 망할. 팔자 좋게 호의호식하다 곱게 가나했더만. 경비대장은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서두르게. 어서 특별조를 불러와서 준비를 하게. 나도 곧 따라가겠네. 기령은 혼란스러웠지만 언제까지고 멍하니 있을 수는 없었다. 차마 경비대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용히 일어나 특별조 인원들을 불러내었다. 문득 기령은 생각했다. 만약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자신 역시 군말 없이 역기가 되었을까. 무어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리도 대범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대장님, 이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경비대원의 말에 기령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곤 몸을 돌렸다.
그리고 함께 순찰을 돌던 순찰대에게 말했다. 잠시 다녀올 테니 마저 부탁하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날 부르게. 순찰대가 떠나자 기령은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르신, 경비대장입니다. 기령이 왔는가? 안으로 들어오게. 이장은 몸을 일으킬 기력도 없는지 바닥에 누운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령을 맞았다. 찾으셨다 들었습니다. 그래. 내 긴이 할 말이 있어 바쁜 걸 알면서도 이리 불러내었네. 잠시 시간 좀 내어주겠는가? 이장의 말에 기령은 긴장한 채 마음을 다잡았다. 10년 가까이 이장을 모시면서 이렇게 대면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한 번도 가벼운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다. 그렇기에 언제나 이런 자리는 어려웠다. 게다가 나이 탓에 많이 약해졌음에도 이장은 여전히 기령에겐 무서운 존재였다. 그간 자네가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네. 내 부탁에 마을 경비대원이 되어서 공도 많이 쌓았고, 이제는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듬직한 경비대장이 되었네. 자넨 정말 우리 마을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재야. 10수 번도 더 들었던 그 말에 기령은 다시금 마른 침을 삼켰다. 이장이 저 말을 할 때면 언제나 힘겨운 부탁이 뒤따라왔다. 자네, 지금 우리 마을 상황이 어떤지 아는가? 경비대장을 맡고 있는 기령이 모를 리 없었다. 기령은 심호흡을 하고는 이장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 어르신. 온 나라를 휩쓸던 역병은 3년 전에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은 이도 많고 굶어 죽은 이도 많았지만 우리 마을만은 무사했습니다. 저희가 역기를... 잠시 주저하던 기령은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이어서 이야기했다. 역기를 잘 막았기 때문이죠. 이제 역병 위험이 사라져서 마을 간 왕래도 할 수 있으니 마을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역기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역병은 수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결국은 진정되었다. 하지만 역기만은 아직 남아서 여전히 마을의 위협이 되고 있었다. 그래, 다행히 역병이 진정되었지. 하지만 역기는 여전히 골칫거리네. 없애보려 노력해봤지만 그리 쉽지 않았지. 안 그런가? 기령은 다시금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황망히 고개를 조아렸다. 마치 이장이 자신에게 불호령이라도 내린 양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실제로 역병이 사라지고 나자 이장은 역기를 없앨 것을 명했다. 하지만 역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았다. 아무래도 역병이 강할수록 역기가 약해지는 듯 했다. 그러니 역병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은 역기가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해버린 것이다. 오래전 기령이 던진 단검에도 힘을 못 쓰던 것과 달리 이제 역기들은 칼에 베어도 물에 베어도 불에 태워도 끝끝내 살아났다. 그렇지 않아도 흉측한 모습이 더욱더 끔찍하게 변할 뿐 기령이 경비대장을 맡은 이후부터는 단 한 마리의 역기도 죽이지 못했다. 게다가 역기들은 점점 더 난폭해지고 다루기 어려워졌다. 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마을의 안전을 해치는 역기를 없애는 것이네. 역기만 사라진다면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자네가 마을을 책임져 줬으면 하네. 기령은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이장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그 말씀은... 그래, 난 자네가 차기 이장으로서 우리 마을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 믿네. 물론 엮기 것만 잘 해결된다면 말이야. 만약 엮기가 계속 마을 주변을 맴돈다면 아무래도 자네가 경비대를 계속 지키는 게 더 안전하겠지.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장직은 못난 내 아들놈에게 맡기는 수밖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기령은 머리가 복잡했다. 지금까지 엮기를 죽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그나마 가둬보려는 시도들은 몇 번 성공했지만 쇠창살도 부수는 엮기의 무지막지한 힘 덕에 결국엔 잡아두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쉽지 않으리란 걸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가 일을 잘 처리할 거란 것도 알고 있지. 그러니 이제 자네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 것이야. 이장은 머리맡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내밀었다. 모든 죄는 내가 가지고 가겠네. 그러니 자네는 마지막만 잘 처리해주게. 이장은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기령은 멍한 표정으로 눈앞에 놓인 책을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전 이장이 잠시 보여줬던 책, 이장의 조모님 방에서 찾았다는 주술들이 담긴 그 책, 그리고 이장과 자신을 포함한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 담긴 책. 기령은 말없이 책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경비대장님 와 계셨습니까? 밖으로 나온 기령은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이장의 아들 성철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았다고들 이야기하는 성철이었지만 특히나 눈매는 아버지와 똑같은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때문에 기령은 나이가 더 많았음에도 늘 성철에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성철이 언제나 존대를 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여도 마찬가지였다. 네, 이장님을 잠시 뵙고 지금 돌아가려 합니다. 방금 전 이장의 말 때문인지 왠지 기령은 성철에게 죄를 지은 느낌이었다. 때문에 기령은 성철의 눈을 마주보는 대신 그가 들고 있는 녹색 천 조각들로 시선을 옮겼다. 아, 이건 완장을 만들 천입니다. 경비대도 뭔가 표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버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챙겨왔습니다. 완성되면 경비대장님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령의 시선을 느낀 성철은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언제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없으니 이런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요. 경비대장님이야말로 마을 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령은 감사를 표하며 자리를 피했다. 성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이장의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아는 것이 많았고 실수를 하는 법이 없었다. 당연히 모두가 차기 이장의 자리는 성철에게 돌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무슨 일인지 이장은 성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아쉽지만 아들 녀석은 좋은 그릇이 되지 못하네. 총명하고 배움은 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족해. 예전에 이장이 지나가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이장은 기령을 이장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일까? 기령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조금씩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방으로 들어온 기령은 눈앞에 놓인 책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게 엽기를 만들었다. 한숨이 섞여 나오는 혼잣말이었다. 그 책이 마을을 지켜준 것만은 확실했다. 책 안에 적혀있는 몹쓸 주술 덕에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역병들을 대신 받아줄 액바지를 만들 수 있었다. 액바지는 마을에서 쓸모가 없다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서 이장이 선별하였다. 그렇게 선별된 액바지는 마을에 오는 모든 역병을 한 몸에 받고 엽기가 되었다. 이장은 엽기가 쓰러질 때마다 새로운 엽기를 만들어내었고, 기령은 이장이 주술을 잘 걸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을 잡아와 엽기 만드는 걸 도왔다. 몇 번이나 보았지만 기령은 아직도 마을 사람의 몸이 터져나가며 엽기로 변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섬뜩함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언젠가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엽기가 죽지 않고 있었다. 반년 정도면 주술의 힘이 다하여 죽어 마땅한 엽기가 죽지는 않고 점점 난폭해지고 있는 것이었다. 엽기는 이제 가끔씩 마을로 들어서려 하는 수준을 벗어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는 경비대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기령이 막 책자에 손을 가져다 대려던 그 순간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대장님, 엽기입니다. 마을 안에 또 엽기가. 기령은 급히 활과 검을 챙겨 들고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찌된 일이냐? 기령이 현장으로 달려가며 묻자 옆에서 따라오던 부대장이 대답했다. 누가 길가에 쓰러져 있다길래 대원 몇 명이 달려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세우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대원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몸이 찢어지더니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다. 역병이 멈추고 나서는 더 이상 주술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뭐가 잘못되었는지 얼마가 지나자 몇 달에 한 번꼴로 마을 안에서 누군가가 엽기로 변했다. 그 덕에 엽기는 하나 둘 늘어가더니 이제는 10수마리가 되어버렸다. 경비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녀석들을 제압해서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것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겐 엽기가 마을로 침입한 거라고 잘 둘러대고 있지만 머지않아 사람이 엽기로 변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엽기와 경비대원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아직 거리가 있음에도 코를 찌를 듯한 엽기의 악취를 맡을 수 있었다. 짧은 다리와 두꺼운 몸,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진 듯 끔찍하게 일그러진 피부. 그 피부에선 피와 진물들이 흐르고 있었고 녹아내린 듯한 얼굴에선 고통에 찬 신음과 같은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다. 기령은 침착하게 지휘를 시작했다. 제일 가까운 북쪽 문으로 놈을 몰아. 그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다 대피시킨다. 맨 앞줄은 창병이 나서서 놈이 가까이 못 오게 막고 활 가진 놈들은 뒤에서 견제를 해. 절대 길 터주지 말고 밖으로 쫓아. 이제 기령의 명령에 주저함은 없었다. 곧 경비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들 엽기를 제법 오래 상대한 베테랑임에도 엽기의 무지막지한 힘과 절대 죽지 않는 몸 때문에 잔뜩 긴장을 해야 했다. 엽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 때마다 창병들이 견제를 해주었고 멀리서는 군병들이 지원을 해주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엽기는 마을 외곽으로 빠지고 있었다. 거의 다 됐다. 마을 밖으로 몰아! 어느새 문을 지나 엽기는 마을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제 엽기를 쫓아버리고 무사히 마을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면 되는 것이다.
궁병들 먼저 마을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방벽 안에서 엄호한다. 창병들은 둘씩 짝지어서 엽기에게서 멀어져.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먼저 공격하지도 마. 기령의 명령에 경비대원이 즉시 움직였다. 그렇게 다들 엽기에게서 멀어져 긴장이 풀리려던 그 순간, 엽기가 갑자기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대원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쏴라! 가까이 못 오게 해! 하지만 수십 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엽기는 멈추지 않았다. 어서 피해! 뒤로 뛰어! 두려움 탓에 기령의 외침을 듣지 못했는지 대원은 눈을 질끈 감고 창을 내질렀다. 푹 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엽기는 막지 못했다. 다시 한번 끔찍한 비명을 내지른 엽기는 창에 찔린 상태 그대로 그 대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힘으로 대원의 온몸을 잡아 찢기 시작했다. 정지! 모두 물러서. 너무 늦었다. 기령의 명령에 다급히 움직이려던 대원들이 모두 멈춰섰다. 그리고 엽기의 끔찍한 행동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엽기는 조각낸 대원의 몸을 마치 치장이라도 하듯 몸에 붙여놓고 있었다. 반쯤 으깨진 팔을 몸에 붙이고 아직도 비명을 지르며 일그러진 표정을 한 얼굴을 어깨에 가져다 붙였다. 몸통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을 죄다 주워 담아서 팔과 다리에 나눠 붙였고 나머지 조각들 역시 모두 엽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게 대원 하나를 모조리 찢어붙인 엽기는 만족스럽다는 듯 괴성을 지른 후 산 쪽으로 빠르게 도망쳐 버렸다.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장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침묵을 깨고 기령의 옆에 있던 부대장이 말했다. 기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몇 명째지? 마을 사람이 15에 경비대가 17, 전부 합쳐서 32명째입니다. 희생자가 점점 더 늘고 있었다. 반대로 엽기의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엽기는 망가져가는 몸을 대체하려는 것인지 희생자의 뼈와 살을 자신의 몸에 가져다 붙였다. 그 덕에 안 그래도 끔찍했던 엽기의 모습은 더욱더 끔찍해졌다. 가장 희생자를 많이 낸 엽기는 마치 사람 서넛을 한데 뭉쳐버린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늘어간다면 마을은 얼마 안 가 끝장나 버릴 게 분명하다. 이제는 정말 답을 찾아야 했다. 방으로 돌아온 기령은 가만히 책을 살펴보았다. 글조차 모르는 무지렁이었지만 경비대 일을 하면서 이장에게 글을 배울 수 있었다. 쓸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장은 그때부터 자신을 차기 이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장, 그 한마디에 기령의 마음이 움직였다. 고작 이장이라지만 이 마을에서 그 이름이 가지는 힘은 컸다. 경비대장이 되고 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올려보니 욕심이 생겼다. 이장이란 한마디가 주는 힘이 어찌나 컸던지 방금 전에 엽기에게 끌려가던 대원의 모습이 희미해질 정도였다. 하지만 기령은 애써 머릿속에서 잡념을 떨쳐내었다. 이러나 저러나 엽기를 없애는 게 급선무였다. 이 책에는 방도가 있을 게 분명했다. 이장이 괜히 이 책을 자신에게 넘겨줬을 리가 없었다. 기령은 천천히 책을 열고 가만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엽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야 했다. 무슨 짓이든 하겠다. 수십 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내고 말겠어. 그렇게 말하는 기령의 눈은 마치 괴물과도 같이 섬뜩한 모습이었다.